1-1번 유형. 자, 주기를 찾아라. 이거 생각해봐. 유진아 생각해봐. 이씩 똑같은 게 반복되는 함수가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함수랑 3씩 반복되는 함수가 있어. 이 두 함수를 더하면 얼마가 지나야 함수 값들이 원래대로 돌아올까? 얼마일 것 같아? 생각해봐. 얼마일 것 같아? 6이야. 봐봐. 0이랑 2랑 4랑 6이 똑같고 여기서는 0이랑 3이랑 6이랑 똑같지. 그럼 0이 똑같고 6이 똑같으니까 둘이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원지랄을 해도 둘이 같이 이렇게 나오면 주기와 주기의 최소 공배수만큼 가면 원래 둘 다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처음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이거 어려운 내용 맞아요. 이거 애들 처음 해보면 당연히 잘 못 푸는 내용 맞는데 주기함수 n 주기함수가 나오면 주기함수와 주기함수가 같이 나오면 그 함수의 주기는 최소 공배수이다. 주기함수랑 주기함수가 같이 나오면 주기는 최소 공배수다. 주기는 최소 공배수다. 주기함수랑 주기함수가 같이 나오면 주기는 최소 공배수다. 그래서 저기 sin EX의 주기 먼저 찾아봐. 1-1번 sin EX의 주기가 유진 얼마야? 2분의 파이 땡 파이 2분의 2파이. 그 다음에 탄 2 코사인 2분의 x의 주기가 얼마야? 4파이. 그렇지. 그럼 둘이 더하면 주기 얼마일까? 최소 공배수 4 파이가 주기가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4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8파이 얼마야? 사인 8파이는 2파이는 계속 날려도 돼. 그럼 뭐랑 똑같은 거야? 사인 0이니까 0이 되고 얘는 2 코사인 2파이 코사인 2파이 얼마야? 1.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유진 이해돼? 진짜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다시 이번 보시면 fx 플러스 2가 fx랑 똑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기가 2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이랑 3이랑 값이 똑같고 2랑 4랑 값이 똑같고 3이랑 5랑 값이 똑같다. 이만큼 커지면 값이 항상 똑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주기가 2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야. 주기가 2라는 표현. 함수가 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똑같아진다. 함수가 이만큼 왼쪽으로 가면 똑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0하고 2 사이일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sin 파이 x라고 했어. sin x 그래프 그리면 sin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sin 파이 x니까 주기가 얼마일까요? sin 파이 x는 파이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기는 b분의 2파이예요. 주기는 b분의 2파이. 자, 그래서 f 6분의 25를 구하라고 얘기했거든요. f 6분의 25 2마다 반복된다고 얘기했으니까 4를 빼주면 f 6분의 1 구하라는 문제네요. 여기다가 6분의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답은 sin 30도 2분의 1 이렇게 문제가 끝나겠네요. 근데 이거 왜 줬냐? 0부터 2까지만 그냥 이게 sin 파이 x라고 할 때 요거 6분의 25 구하라고 해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1, 2번. 자, 1라디안이 몇 도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1라디안이 몇 도게? 기억나는 사람? 57도 정도 된다. 이유는 3.14가 파인데 3.14가 180도니까 180도를 3.14로 나누면 그게 바로 1라디안, 실수 1이 나타내는 각도가 된다. 따라서 코사인 1이랑 코사인 2분의 3이랑 코사인 5분의 파이랑 1이랑 2분의 3이랑 5분의 파이를 보시면 5분의 파이는 3.14 하면 이게 제일 작네요. 이렇게 되겠죠? 36도네요. 36도. 36도, 57도, 그 다음에 얘는 90도보다는 살짝 작네.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이렇게 돼요. 자, 코사인 값을 보라고 했어요. 자, 0도부터 90도까지 코사인을 그려주세요. 0부터 90도까지 코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작아지죠? 그럼 5분의 파이일 때의 값과 1일 때의 값과 2분의 3일 때의 값은 누가 크고 누가 작고 갈수록 점점 작아지겠죠. 따라서 답은 코사인 5분의 파이가 제일 크고 코사인 1이 두 번째, 코사인 2분의 3이 제일 작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끝나요. 이렇게 항상 이해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사인이랑 탄젠트 그래프 같이 그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미적분 2 가면 정확하게 미분해가지고 배울 건데, 일단 대수에서는 그래프의 생김새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 좀 알고 있으세요. 자, 여기 y는 x를 이렇게 그리잖아. 이걸 그리잖아. 요 선을 기준으로 사인 그래프는요, 여기서 접한다. 얘랑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생기고, 탄젠트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서 얘랑 접하면서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sin x랑 탄젠트 x랑 x는 0에서 접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어디서 배우냐면 미적분 2에서 배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왜 그런지는 미적분 2 가면 왜 그런지는 배우게 됩니다. 탄젠트랑 사인을 미분하면 0에서 둘 다 1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파이예요. 자, 이게 사인 그래프, 이게 탄젠트 그래프고, 얘네들은 0에서 접해요. 0에서 둘 다 y는 x에 접하는데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탄젠트 값은 사인 값보다 큽니다. 항상 탄젠트 값은 사인 값보다 커요. 0도부터 90도까지 중에서 0도부터 90도 사이에서 야, 연우야 왜? 이거 이렇게 생긴 걸 어떡해? 이거는 증명해 볼까? 봐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리고 얘는 사인이잖아. 얘네들을 비교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요 새끼는 항상 지금 얘는 1분의 사인 x 이렇게 되지. 그럼 코사인은 1보다 어쩌지? 작지. 뭘 넣더라도 1일 때가 있긴 한데 1보다 뭐해? 작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분모가 1보다 작고 얘는 1이야. 그럼 전체로 치면 누가 크겠어? 이쪽이 크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1 될 때가 언제였지? 코사인이? 0도일 때 1 되지. 0도일 때 1 되지. 그래서 0도일 때는 서로 뭐해? 만나지. 지금 여기서 만나지. 0일 때는 서로 만나지. 이해돼? 그리고는 무조건 이쪽이 크겠지.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서우 너 이씨 알아?
탄젠트 x의 정근 뭐지? 탄젠트 x의 0에서의 접선이 y는 x인 거 알아? sin x가 이렇게 생겼는데 y는 x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접한다는 거 모를 거 아니야. 탄젠트 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됩니다. 야, 너네 이제 미적분 원 가면 배우게 될 텐데 접선 중에 어떤 접선이 있냐면 이 곡선의 볼록성이 변하는 지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접선을 배울 거야. 뚫고 지나가는 접선을 배울 거야. 이때까지 접선은 다 어떻게 생겼냐면 다 바깥쪽에서 이렇게 스치듯 만나는 접선만 배웠었잖아. 이게 접선이라고 배웠었잖아. 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기면 이건 접선일까 아닐까? 이건 접선일까 아닐까? 이거 접선이야. 여기 접하지. 접하는 곳이 있으면 그냥 만나는 곳이 있더라도 여기에서의 접선이라고 불러. 여기에서의 접선이라고 불러. 우리가 2차까지는 접선을 배웠을 때 무조건 다시 안 만나는 것밖에 없었어. 원도 그렇고 접선을 그리면 무조건 다시 안 만나는 것만 있었잖아. 근데 3차부터는 접선과 다시 만납니다. 3차부터는 접선과 다시 만나. 그리고 뭐도 생기냐면 접선 중에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생겨요. 이걸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라고 하거든.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생겨요. 그래서 y는 x세제곱 같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y는 x제곱처럼 뭉칠 때는 이렇게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하게 위로 볼록하게 그리고 0에서 이제 바뀌어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게 지금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예요.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겨요. 자, 그래서 얘는 딴 건 모르겠는데 접선과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탄젠트 x랑 sin x의 위치 관계는 자주 물어보는 편이라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걸로만 증명을 하려면 탄젠트 x를 코사인분의 sin x라고 생각하시면 분모가 항상 1보다 작기 때문에 1 될 때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왼쪽이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서로 중간에 만나는 게 아예 없어. 사인이랑 탄젠트는 0에서만 만나고 무조건 사인이 밑에 탄젠트가 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그래프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겠죠. 이게 코사인 그래프. 그러면 1에서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둘이 만나는 요 지점이 몇 도입니까?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똑같아지는 이 지점이 몇 도예요? 45도지. 1라디안은 몇 도라고요? 57도라고요. 57도에서 탄젠트랑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비교하면 누가 제일 큽니까? 탄젠트가 제일 크고요. 사인이 2등, 코사인이 3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틀린 사람. 우진이 말고는 다 맞았어요? 거짓말, 진짜인가? 다 맞았어. 소연아 이거 맞았어, 다시. 유진아 이해 돼? 그래서 0도부터 90도까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비교하라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래프 3개를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그릴 줄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2번. 1번, 2번 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fx가 sin 파이 x 그래프일 때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값을 구해라. 자, 사인 그래프는 대칭축이 있다 했는데 자, 갑시다. 자, 여기 누가 가운데야? 얘가 가운데야. 틀린 사람? 한길아, 얘가 가운데면 여기가 몇 도였지? 1 될 때가 몇 도야? 사인에서 1 될 때가 몇 도야? 그럼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얼마겠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대칭축이 여기니까 이렇게 둘의 합은 이렇게 둘의 합이랑 똑같아서 파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둘이 합치면 이렇게 둘이 합친 거랑 똑같다. 따라서 파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마잖아요. 파이 플러스 감마 값 구하래.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인 건 알았으니까 아이고 사인 파이 x네요. 사인 파이 x니까 얘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라서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사인 파이 x에 1 플러스 감마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사인 파이 1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고, 그러면 사인 파이 플러스 감마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수 파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바꿔달라고 했어요? m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었지? 사인 감마 파이라고 일단 그대로 쓰라고. 사인 감마 파이라고 일단 그대로 쓰라고. 그리고 나서 파이니까 180도만큼 앞으로 갔어요. 얘는 예각 취급해달라 했어요. 이렇게 3, 4분면에서 사인 값이므로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감마, 컴마, 사인, 감마 파이거든요. 이 값이 지금 4분의 3이라고 문제에서 줬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설마 이해 되니? 요 각도를 세타라고 썼으면 너네가 좀 더 쉬웠을까?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이거 각변환 할 줄 아나? 이거는 각변환 할 줄 알죠? 혹은 사인 파이 플러스 x라고 하면 요거 각변환 할 줄 알죠? 그쵸? 그래서 이 감마 파이가 무슨 각인지 모르니까 얘를 세타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180도니까 그러면 m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일단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 탄젠트면 탄젠트로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4분면만 판단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밝혀주시고. 그럼 선생님 사인 감마 파이가 어디 있는데요? 감마를 넣었을 때 나오겠지? 감마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겠지? 그래서 사인 감마 파이가 감마를 넣었을 때 y값 4분의 3이라는 거 이용해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끝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내신에 꽤 많이 나오는 꽤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대칭성 활용하는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 자, 11번 유형 보시면 코사인 제곱 20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제곱 20분의 3파이 더하기 코사인 제곱 20분의 5파이 코사인 제곱 20분의 7파이 코사인 제곱 20분의 9파이 이렇게. 자, 이걸 구하라고 했어요. 자, 잘 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몇 도게요? 더하면 몇 도게요? 90도야. 야, 그러면 사인 10도는 코사인 몇 도랑 똑같아? 80도랑 똑같지? 더해서 90도 되면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이랑 똑같아지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사인 제곱 20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더해서 90도 되면 연우야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어떻게 바꾼다고? 사인 세타. 그렇지, 코사인 세타인 거 알지? 근데 왜 그래 표정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어떻게 바꾼다고?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러고 되지. 더해서 90도가 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 사인으로 바뀐다니까? 그리고 각이 같아지겠지. 그래서 봐, 얘를 뭘로 바꿨다?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얼마냐? 그러면 이거랑 이거. 미리. 그렇지. 따라서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이 상태에서 1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어. 바꾸지 말고. 바뀌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앞으로는 센스 있게 사인 제곱이든 코사인 제곱이든 상관없어. 사인 제곱 세타랑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즉 더해서 90도 되는 새끼들 제곱해서 더하라고 얘기하면 그냥 1이라고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쉬운 거 알려줄게. 이거 답 나중에 너네 무조건 내신 풀 때는 2분의 5라고 풀어야 돼. 이거 선배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서 시험장 들어가면 이거 딱 보자마자 거의 3초면 풀거든? 2분의 개수 이렇게 푸셔야 돼. 2분의 개수. 왜 그러게? 야, 이거랑 더하면 2분의 1이라고 했지. 이렇게 둘 더하면. 이렇게 둘 더하면 얼마 될까? 1 되겠지. 그럼 가운데는 야, 코사인 45도가 얼마지? 루트 2분의 1인 거 아니야? 제곱하면 얼마지? 2분의 1. 결국에 2분의 1이 5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2분의 1이 5개 나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내신 준비를 잘한 친구들은 자, 사인 제곱 1도부터 사인 제곱 2도 점점점점점 사인 제곱 89도까지 이렇게 하래. 그럼 이거 그냥 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얼마야 이거? 2분의 89. 2분의 1이 몇 개 있다? 89개 있다고. 한 개수만큼 2분의 1이 될 거라고. 왜? 처음과 끝을 더하면 1이 될 거니까 그냥 걔네들을 반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훨씬 빠르게 구할 수 있어.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서. 요 정도는 그냥 기계적으로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내신에서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기억해야 돼. 이해했어? 수나 이해했어? 그럼 수연아 이건 뭔데?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 얼마야? 그렇지. 그렇군요. 11-2번도. 자, 11-2번. 그러면 방금 전에 쌤이랑 했던 건데 기억 니은은 그냥 바로 알 수 있는지 볼까요? 기억 니은. 근데 기억해서 실수 많이 하는데 저기 제거나 11-2번의 기억 얼마야? 이거 2분의 87 2분의 87? 2분의 91 2분의 91이야. 오, 어떻게 알았대? 왜 2분의 90이 아니고 2분의 91일까? 사인 제곱 91이라 오, 맞아요. 오, 잘하네. 1도부터 89도까지는 2분의 89라고 풀면 돼. 처음이랑 끝이랑 90도 맞춰주면 2분의 개수 이렇게 풀면 돼. 근데 마지막이 90도잖아. 그럼 개 짝꿍은 0도잖아. 근데 0도가 없지. 그래서 사인 제곱 90도는 따로 계산하셔야 돼. 1도부터 89도까지 잘라서 2분의 89. 배서연 1도부터 89도까지 잘라서 2분의 89 이해돼? 진짜 돼? 좋아요. 그러면 지금 서연아 밑에 거는 답이 얼마야? 2분의 몇 개야 이거? 9개야 10개야? 0부터 9까지야? 그렇지. 2분의 10 해서 그냥 5로 끝내면 돼. 아래 거는 처음이랑 끝이 더해서 90도 되는 거 맞지? 그럴 때는 2분의 개수하고 끝내버리면 돼. 근데 기억은 처음이랑 끝이랑 더하면 91도라서 90도 치워놓고서 1도부터 89도까지를 2분의 89로 계산하시고 플러스 1 하시면 돼. 현서윤 이해돼? 강유진 이해돼? 진짜 돼? 진짜 되는 거 맞아요. 시원해 이해되냐? 야 근데 이제
더해서 90도 되는 값도 탄젠트는 따로야. 야, 탄젠트 짝꿍 건 누구였게? 야, 탄젠트 짝꿍 건 누구였어?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뭘로 바뀌어? 탄젠트 세타분의 1. 지 혼자서 바뀌지. 지 혼자 뒤집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곱하기로 나와.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탄젠트는 더해서 90도 되면 곱하기가 1입니다. 더하기가 1이 아니라 제곱의 합이 1이 아니라 곱하기가 1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그냥 1 하고 끝내면 돼요. 처음이랑 끝이랑 더해서 90도 되죠? 그럼 곱해서 1 된다고요. 그럼 2도랑 88도도 그렇겠죠? 3도랑 87도도 그렇겠죠? 선생님 그러면 44랑 46까지 하면 45가 혼자 남잖아요. 근데 탄젠 45도는 얼마죠? 어차피 1이죠. 이렇게 정리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요 논리 요거 세 개는 꼭 좀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2-1번 자 최대치수 구하래. y는 2 sin x. 틀린 사람 12-1번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야 2분의 파이 나왔어. 어떻게 2분의 파이 나왔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sin x라고 일단 쓰라 했지. sin x sin 각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몇 사분면이야? 2, 4 아니 1 마이너스 90도 아니야? 아 4, 4분면 그렇지. 코사인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그렇지.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겠지. 사인 얘랑 똑같겠네. 마이너스 1 2 사인 x 이렇게 되지? 그럼 계산하면 사인 x 마이너스 1이지. 최대가 얼마고 최소가 얼마야? 최대가 0 최소가? 마이너스 1 그래. 그랬구나.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 보시면 틀린 사람 14번 못 푼 사람 서윤아 이거 어떻게 하자 그랬게? 최대치수 구하려면 치환 정답 끝.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단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윤아? 그렇지 모르는 게 없는데 왜 그렇지? 이렇게 되지. 근데 선생님 왜 팁 하나 드릴게요. 답은 마일 넣었을 때랑 1 넣었을 때로 끝나는 뒤. 오이씨 너무 아닌데? 아우 야 마일부터 1 사이가 아니다. x가 4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라고 했어. 코사인 4분의 파이 얼마야? 코사인 4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루트 2. 3분의 파이는 2분의 1. 요 범위에요, 요 범위. 그래서 앞으로 친구들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기억 좀 해주세요.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양 끝에서 갖는다. 너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냥 이거랑 이것만 넣으면 답이야. 유리함수만 이래. 다른 문제는 절대 이렇게 안 된다. 다른 문제 최대 최소 문제는 절대로 양 끝값이 답이 되게 안 돼. 그 중학교 문제야.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중간에 어딘가에서 제일 크거나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게 내 시험 문제를. 근데 유일하게 그렇게 못 내는 게 뭐냐면 유리함수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가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집어넣어서 답을 구해주세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1이 점근선이고 x는 1이 점근선이고 y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입니다. 0,0을 지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요. 자,
왜 끝값일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드릴게.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지.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지. 선생님 이렇게 자르면요 최대와 최소가 존재하지 않아서 문제로 안 나옵니다. 저 여기 점근선을 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 최소 찾아봐 하면 최대 최소가 있어요 없어요? 최소도 마이너스 무한대 최대도 플러스 무한대에서 없어요.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를 내려면 무조건 이쪽에서 자르건 이쪽에서 자르건 하셔야 됩니다. 유리함수는. 그렇기 때문에 양 끝값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리함수의 형태로 나오는 최대 최소가 몇 번 나올 건데 걔네들 보면 여기 양 끝에 넣어가지고 답을 바로 찾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순위 이해돼?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빨리 풀 수가 있어요. 14-2번도 순위 한 번 더 원모. 자, 치환한다는 생각만 하실 줄 알면 돼요. 그러면 y는 2x 플러스 4고 x 플러스 3이겠네. x의 범위 어떻게 되서나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지. 마일 집어넣어서 답 찾고 1 집어넣어서 답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로 치환해가지고 가는 형태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생각도 해요. 유리함수만 그렇습니다. 딴 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끝값으로 끝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유리함수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2번. 에이, 15-2번 틀린 사람. 오진아, 탄젠트 x가 루트 3 되는 거 찾으래. 이건 문제 풀 줄 알아 몰라? 0부터 90도 사이에서 답이 뭐야? 60도지. 이거는 풀 줄 알지? 근데 이 문제는 왜 못 풀어? 같은 문제인데. 문제 봐봐.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는지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라는 걸 아셔야 돼. 이해했어? 코사인을 나눠서 탄젠트 x가 루트 3이 됩니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16-2번. 16-2번 고치면서 안 되는 거 따로 또 질문하세요. 자,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다음 2차 방정식, 치환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래. 자, 사인이 4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1은 0. 이걸 풀래? 얘를 풀라고 했어요. 자, 16-2번 맞춘 사람. 풀어서 맞춘 사람. 핵심은 1이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 문제 끝. 이렇게 했으면 너네가 풀었을 거야. 어떻게 생각했대? 어떻게 1을 사인 제곱도 아니고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생각을 했지? 야, 여기에 a제곱이 나오고 여기에 ab가 나오고 여기에는 b제곱이 나와야 뭐 인수분해가 뭐 어찌고 저찌고 되지 않을까? a제곱이랑 ab가 나왔는데 요 새끼가 1이라는 게 이상했으면 좋겠는데 s제곱이랑 sc가 나왔는데 요 새끼가 1이라는 게 뭐야 이상해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풀라고? s제곱이랑 sc가 나왔으면 뒤에는 c제곱이 나와야 빡 해서 표 차해가지고 인수분해 빡 해가지고 풀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나왔잖아. 그럼 안 나오면 무슨 생각해야 돼? 그렇게 못 받고? 내가 아는 것 중에 이게 지금 c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돼? 근데 어렵네. 이런 게 어려워요. 쌤이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해 주지 않았나? 1 플러스 2sc 뭐냐고?
얘기하지 않았나? 이거 뭡니까? S 플러스 C에 절대가 붙은 거예요. 왜? S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니까. 그래서 S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라니까. 그럼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지면서 절대값이 붙는 거고요. 오케이? 이해돼? 연서 이해돼? 할 수 있겠어? 근데 왜 혼자서 이 생각 못했으면서 머리 좀 귀찮지? 고민해봐야지. 요 정도는 한 5분 정도 고민해보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이용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제한적이잖아. 너네가 이용해야 되는 게 뭐밖에 없냐?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 1이랑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 것 말고는 뭐 있나? 아는 걸 통해서 푸셔야 돼요. 17-1번. 자, 5 코사인 3x가 1이 되는 모든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코사인 3x가 5분의 1 되는 모든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실근을 구하라고 안 했고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기 얼마입니까 이거? 17-1번 못 푼 사람. 야, 주건아, 코사인 3x 봐봐. 주건아, 그 생각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방정식, 부등식은 그래프로 푸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방정식, 부등식은 그래프로 푸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 중에 무조건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90% 이상 그래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실근이 뭔지 물어보는 거 말고요. 실근이 뭔지 물어보는 건 진짜 방정식을 풀라는 소리고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있냐고 물어보는 건 이건 다 그래프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프 이용하라는 뜻.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야 코사인 3x 그래프 이렇게 생겼지. 근데 여기가 어디야? 3분의 2파이지? 2파이까지 그리라고 하지 한기라 3분의 4파이지 3분의 6파이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라고 한 거야. y는 5분의 1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y는 5분의 1 이렇게 생겼지? 답은 몇 개야? 정답 끝. 이렇게 푸는 거야.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근이 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개수가 무엇인지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fx 그래프와 gx의 교점을 찾으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fx는 gx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그래프를 이용하는 건데 그 그래프를 어떻게 이용하냐고 물어보시면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을 찾는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나오면 맞추면 됩니다. 자, sin 파이 x랑 요것도 똑같아요. sin 파이 x랑 10분의 3x sin 파이 x랑 10분의 3x랑 그래프 그려서 몇 번 만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센스 있게 나는 너네가 제한된 범위가 없으니까 자, 요 문제를 쉽게 풀려면 얘가 3분의 10,1을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까지만 그릴 거거든? 왜 그럴까? 선생님은 이 직선 그릴 때요 딴 데는 안 그리고 0,0에서 출발 3분의 10에서 1 된다까지만 그릴 거예요. 왜 여기까지만 그릴까? 사인이 1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이 윗부분에서는 만날 리가 없어. 굳이 다 그릴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이쪽은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누구만 하면 돼? 이제 나도 얘 주기 얼마야? 주기 얼마야? 2지. 2. 얘 3분의 10은 3.1이에요. 2. 여기가 2야. 그러면 3. 이쪽은 뭐 만나는데 없겠지. 그럼 몇 번 만나나? 하나, 둘, 셋, 4번 만나지.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그거야. 얘 원점 대칭인 거 혹시 알아요?
사인 함수도 원점 대칭인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교점도 뭐 대칭이겠습니까? 원점 대칭이겠죠. 이쪽에 3개 더 나오겠습니다. 라고 그래프를 안 그리고 추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래프를 풀로 그려도 돼요. 그래프를 풀로 그려가지고 얘를 마이너스 3분의 1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마이너스 3분의 1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래서 그래프를 마저 그리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려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찾으셔도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너네가 진짜 수학을 잘하게 되려면 얘도 원점 대칭이고 얘도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난 0 이상인 부분만 0보다 큰 부분만 몇 개 있는지 찾아내고 원점에서 당연히 만날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반대편도 똑같은 모양으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개수가 똑같이 생길 거다 정도를 추론할 수 있으면 베스트. 아니면 이거 그냥 그래프만 그려서 풀어도 괜찮아. 마일부터 1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해도 내신은 1이 뜰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도만 그려야지. 왜? 쫀 함수의 취역이 마이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교점은 마이라고 1 사이에 생길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물론 어려워. 요것도 중요해. 그 전에 이거 보면서 요 그래프의 교점 개수가라는 문제구나 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테크닉적인 측면에서는 마일부터 1까지만 그리면 되겠어. 딴 데는 안 봐도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더 한 발 나가면 요 새끼도 원점 대칭이고 요 새끼도 원점 대칭이니까 나 오른쪽만 찾으면 왼쪽 그대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이쪽도 그럼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확장을 시켜서 생각하실 수 있으면 고등학교 때 수학만큼 너네들이 수학할 때 마음이 제일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애들은 다 좋은 대학 가요. 절대 중경외시 밑으로 안 갑니다. 보통 공부 스카이 가고 의대 가고 이런 애들은 거의 대부분 수학할 때 제일 마음 편해하거든요. 공부 안 되면 수학해. 진짜 완전 딱 그거야. 상위 그렇지. 대한민국 상위 한 3-4%까지 스카이에 간다고 치면 유치 한약소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다 통틀어가지고 대한민국에 한 3% 정도가 스카이에 간다고 치면 그 3%와 97%의 차이가 뭐냐면 그 3%는 수학 공부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공부 안 될 때 음악 들으면서 그냥 수학 문제 풀다가 근데 이제 다른 과목을 이제 좀 텐션이 좀 오르면 이제 다른 과목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하다가 공부 안 돼 그러면 이제 못하는 애들은 이제 97%는 공부 안 된다 하고 유튜브를 보지. 핸드폰 들고 다녀서 유튜브를 보는데 3%인 애들은 공부 안 된다 수학이나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수학 문제를 푸는 그게 진짜 정반대야. 보통은 이제 97%는 수학 때문에 진짜 70% 수학 포기하는 애들이 70%인 건 알아요? 고등학교 때 대한민국의 수포자가 70%예요. 전국에 수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반이 30명이면 9명 정도밖에 없다고. 나머지 20명 정도 수학을 아예 놓아요. 그나마 송파는 좋은 동네니까 그래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동네잖아요. 강남 서초 다음으로는 송파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교육률이 높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은 동네라서 그나마 포기하는 애들이 적은 거지. 쭉 지방으로 가면은 진짜 거의 반에서 수학하는 애들이 5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수학 공부를 하는 애들이 다 포기해. 다 던져. 그럼 대학을 어떻게 가요? 그 동네에 있는 대학에 가요. 전북 스카이. 연우야 어때? 전북 스카이. S대 서해대학교. S대 나왔다고. 그러면 서해대학교. 그다음에 K대학교도 군산대학교. 그다음에 Y대학교도 백제예술전문대학교. 예전 해가지고 스카이. 그래서 그런 느낌이야 진짜로. 그래서 수학 잘하면 고등학교 대학 가는 거는 진짜 뭐 문과는 괜찮지 않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과 애들도 전부 다 문과 좋은 대학교는 다 이과에서 하다가 도망간 애들이
거의 대부분 문과 좋은 대학 되고 쉽게 들어가거든. 문과에서도 최상위 애들은 저기 원래 선택 과목 할 때도 문과 최상위 애들은 무조건 투 선택했어요. 이과 수학 선택했어요. 그게 표점이 높아서. 그래서 진짜 수학이 거의 먹여 살린다고 생각. 거의 입시의 5할 정도는 50% 정도는 거의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거든요. 편차도 너무 심하고. 책 읽는 데는 그래도 아무리 심해도 어떤 애가 뭐 2시간에 읽으면 아무리 늦어도 3-4시간이면 보통 읽는데 수학은 100문제 풀라고 하면 어떤 애들은 5시간이 걸려도 다 못 푸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2-3시간 만에 끝나고 모르는 거 한두 개 있고 막 이런 애들 그게 차이가 너무 심해져서 시간 대비 효용이 좋아야 돼서 다른 과목을 잘하려고 해도 수학에서 시간을 덜 뺏겨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준다고 하는데 잘하는 애들 기준으로 3-4시간이면 할 정도거든? 보통 선생님은 거의 윗반을 많이 하니까 윗반에서 이만큼 내주면 애들이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데 아랫반에서 이만큼 내주면 애들은 엄청 부담스러워하지. 근데 결국에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되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참고 녹여내야 나중에 이제 괜찮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다행인 거고 너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투자할 만한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안 하다가 갑자기 투자하면 애들 다른 과목 떨어져요. 다른 과목들 공부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 18-1번. 자, 얘도 실감 가졌으면 좋겠다. 오, 이거. 야, 이거 푼 사람들도 봐봐. 이거 완전 내신 문제인데? 이거는, 정답률 엄청 낮은 문제인데? 맞은 사람. 여기 나올 문제가 아니네? 18번 유형은? 오, 서울만 맞췄어. 잘하네. 재원이도 맞췄어? 오, 잘했네. 근데 이렇게 푸는지 한번 봐봐. 샘플이처럼 풀었으면 좋겠어. 자, 요게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일단 시원하고 싶으니까 1마크로 바꾸겠다는 생각은 아마 다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 사인 제곱 x를 1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좀 쉬운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야 돼. 바꿔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얘가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 실근이 뭔지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근이 한 개 이상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당연히 뭐 할 거냐면 그래프와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죠? 이 자체로는 못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냈죠. 이렇게는 그릴 수 있죠. 이렇게는. 대신 이제 이렇게 그린다면 뭐가 생겨요? 제한된 범위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해돼? 끝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래요. 그래프 이렇게 생기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 2가 되죠. 요 그래프야. 요 그래프. 이 오른쪽 그래프가 이거야. 그거랑 y는 k랑 뭐 했으면 좋겠대? 실근이 있었으면 좋겠대. 만났으면 좋겠대.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풀었어. 비슷하게 풀었어. 서우는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으면 이래야 쉬워요. 이거 근의 분리로 풀면 되게 어려워요. 근의 분리로 풀면 2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존재할 조건 이렇게 풀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프와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마이하고 1 사이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근데 각도가 0도부터 360도가 맞나? 아무 말도 없으니까 각도는 다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x값은 마일부터 1까지 나온다는 소리고 마일부터 1까지 이 이차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y는 k랑 뭐 했으면 좋겠다? 만나야 근이 존재하는 거라고. 한 개 이상. 이렇게 18-2번도 똑같아요. (18-2번도) 똑같아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k는 0. 오늘 그 공수 원 숙제할 수 있게 수열은 안 나가고 저거 얼마 안 되거든요. 삼각형 활용. 그리고 이거 너네 저기서 많이 해가지고 저기서 뭐야? 이번 시험 범위인 애들도 있고 지난번에 시험 본 애들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대수 딱 해놓고서는 공수 원을 책 얇은 거를 하나 좀 풀어봅시다. 자, 얘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sin x 플러스 파이 3, 4분면이네요. 플러스 sin x로 고칠 거고요. 각도 통일시키고, 삼각함수 통일시키고 싶으니까 1 sin 제곱 x로 고칠 거고요. 그 다음에 k 있는 건 바깥으로 넘겨서 y는 k와 치환했을 때 이 참수가 만나려면 k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로 바꿀 겁니다. 따라서 얘를 x로 치환하시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이차함수 그래프 각 y부터 1까지만 정의되는 이차함수 그래프와 y는 k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럼 2분의 1이 대칭축이니까 이렇게 해서 2분의 1이 대칭축이니까 이렇게 해서 2분의 1이 대칭축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 됩니다. (2분의 1, 4분의 5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4분의 5 사이를 k가 지나가면 근이 생기는 겁니다. 두근 갖는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문제에서 두근 갖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두근 갖는다고 얘기하면 1 이상 4분의 5 미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1 이상 4분의 5 미만 두근 갖는다고 얘기하면 지금은 근만 가지면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최소값 4분의 5가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개만 더 하고 싶시다. 20-2번 틀린 사람. 저거는 뭐냐? 20-2번 2 코사인 제곱 x 빼기 5 사인 x 플러스 1은 0보다 작고 나간다. 이해돼? 이건 돼? 그러면 한길 2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마이너스 5 사인 플러스 3이 0보다 작고 나간다. 괜찮아? 그러면 마이너스 9 치워서 2 사인 제곱 플러스 5 사인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고 나갔다. 1 3, 1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은 마삼보다 작든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런 게 있어? 근데 마삼보다 작을 수 있나요? 여기에는 해는 없습니다. 여기 해는 없으니까 버리세요. 그럼 이것만 푸시면 되죠? 0도부터 몇 도까지만 하래? 0도부터 몇 도까지만 보래? 180도까지만 보래? 2분의 1보다 뭐 했으면 좋겠대? 컸으면 좋겠대. 그럼 사인이 2분의 1이려면 30도랑 2, 4분면 30도에 150도 아닙니까? 답은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사이. 크거 나갔고 작거 나갔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죠. 왜 틀렸상이라? 뭐가 어려워? 삼각구성식 뭐가 어려워? 얘기해봐.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 아이씨. 그 다음에 너는 재건이는 거기서만 각변환을 못해서 못 푼 거야? 아이고 21-1번 아가 그래서 각도가 있죠. 사인 여기에 각도가 어떤 패턴들이 있냐면 2분의 파이 플러스 x나 뭐 파이 마이너스 x나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있고 아니면 여기가 4분의 파이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x 뭐 이러고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여기 각도가 x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야. 얘나 얘는 변환을 해줄 거고 2분의 m파이나 m파이는 변환을 해줄 거고 얘는 치환을 해줄 거야. 그래서 여기 각도가 x나 세타가 아니면 참지마. 얘 무조건 치워야 돼. 들어오니까. 그럼 어떻게 치우냐? 변환해가지고 치울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치환해서 치울 수가 있고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주셔야 돼. 저기 각도를 그냥 이 상태로 냅두지 마. 이거 별로야. 각이 지랄맞게 나오면 이거 별로야. 평행이동해야 되잖아. 그게 별로야. 그냥 치환하는 게 훨씬 나아. 혹은 변환시키는 게 나아. 그래서 저기 재원아 2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플러스 x를 보자마자 이게 x가 아니야 짜증나. 그래서 치우고 싶어. 이게 x였으면 좋겠어.
뒤에가 x잖아. 얘도 각도가 x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변환을 생각한 거야. 이해돼? 각 통일시키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근해 가졌으면 좋겠다. 뭐야? 21-1번 틀린 사람. 시험에서 들었어? 짝수판 별식 4분의 d는 4 사인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0이 됐으면 좋겠대.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알아볼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찾아. 근데 3, 4분면이랑 4, 4분면만 저기 파이에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래. 문제에서 범위 안 봤어?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래. 그러면 2분의 1인 거 있어 없어? 시원아 2분의 1인 거 있어 없어? 없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만 있지? 그리고 야 개착한 거 야, 이렇게 둘이 더하래. 3파이 따로따로 찾지도 마. 합을 구하라고 했지? 이렇게 둘이 더하래. 이렇게 둘이 더하는 거랑 똑같지? 3파이. 알겠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누가 뭐 이거 너 풀 수 알잖아. 이거 30도니까 210도랑 330도니까 알잖아. 그래서 둘이 더해가지고 540도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그거 별로라고. 합을 물어보면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합을 물어보면 대칭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해돼? 그 다음에 22-2번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2차 부동식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대. 조건이 뭐예요? 22-2번 틀린 사람? 서연아 조건이 뭐예요? 2차 부동식이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2차 부동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이렇게 생기려면 뭘 가지고 놓으시면 됩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 커요? 작아요? 판별식은 원래 뭐 알려주는 거예요? 2차 방정식에? 근을 알려주는 거죠.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은 fx가 얼마 되는 걸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y 아니라 0 되는 걸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해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2차 방정식의 근은 어디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리죠. 이 방정식의 근은 얘랑 얘인 거죠. 그 생각을 해요. 근은 x절편입니다. 근은 함수에서 x절편이야. 방정식의 근은 함수에서 x절편이야. 그럼 얘는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돼? 근데 애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크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애들이 많아요. 개념 이해를 잘 못해서. 판별식은 뭐를 알려준다? x절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럼 얘는 x절편이 없는 그래프여야 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답은 구할 수 있을까? 0보다 작다까지는 썼어? 그까지는 했어 못했어? 자, 그래서 짝수 판별식 쓰시면 이게 0보다 작다. 그럼 전개하지 말고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완전 제곱식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전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s 플러스 1이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다. 따라서 s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근데 이건 항상 성립하니까 이것만 보시면 된다. 그러면 몇 도부터 몇 도까지 보라고 했냐면 0부터 2파이까지 그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가 210도, 여기가 330도. 따라서 둘이 빼면 120도 해서 문제가 끝났네요. 이해돼? 자, 풀 수 있겠어? 여기까지 싹 정리들 해보시고 쉬었다가 발구전하고 그 다음에